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대 신도시 계획에 대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도시는 34,000세대의 순수한 베드타운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자체 내에서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기반시설과 관공서, 교육, 유통, 의료, 환경시설 등을 다 고루 갖춘 신도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요게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고요. 신도시의 규모는 100만 평이 조금 넘고 이 사업비는 당시 금액으로 한 3천억이 조금 넘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너무 커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수익성 사업, 경영사업으로 시행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신도시의 첫 과제는 수익성이었습니다. 이 해운대 신도시를 수익성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당시 안상영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추진했고, 이 사업계획서는 이 신도시를 시행하는 기본 방침서이므로 반드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성남시의 어느 수익성 사업의 방침서 내용을 시장이 몰랐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 모르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조직, 인력,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이 모르는 사업에 조직, 예산, 인력을 주겠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단 0.01%도 민간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약 억지로 민간업체를 참여시킨다면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특혜이고 또 위법입니다. 당시 부산시에서 시행한 이 해운대 신도시를 비롯해 명지, 화명, 신도시 등은 모두 부산시 단독으로 시행했고 또 그 이익도 100% 부산시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해운대 신도시의 수익금은 최소 2천억에서 3천억이 되었고 그 수익금이 광안대교 건설에 미천이 되었고 또 지하철을 해운대 신도시까지 연장시키는 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당초 계획은 종점이 여기 수영역이었는데 해운대 중심지인 이 해운대 신도시의 중심지인 장산역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과제는 주민들이 요 신도시 내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학교 등의 부지를 마련했고 예를 든다면은 요 신도시 안에 초등학교 9개, 중등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총 17개의 학교 부지를 마련해 부산에서는 면적당 학교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또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 모든 매설물을 지하에서 통합 처리시켰고 단지 내에 있는 우수거, 오수거를 확실히 분리시켜서 하수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진과 같이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요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열병합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 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여기 해운대 신도시의 중심부에 4만 평의 상업용지를 마련해 백화점, 은행, 극장, 또 다양한
상업시설들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장산 계곡에, 여기 장산입니다. 장산 계곡에 이와 같은 큰 댐을 만들어 도심 내로 흐르는 하천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